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NCS 활용지원부장 남궁 장성입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여러 기관의 관계자분들, 그다음에 컨설턴트님, 그다음에 일부 기업의 관계자분들께서 참여하시는 자리를 가졌다는 게 참 뿌듯합니다. 작년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으로는 저희가 진행을 못하고 온라인으로 사업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렇게 운영기관으로 참여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신규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신 기관분들, 그다음에 저희 NCS와 관련된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는 이런 뜻깊은 자리를 갖게 돼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바쁘신 와중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는 저희가 2023년도 NCS 기업활용 컨설팅 운영기간 공모를 지난 10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1월 25일 제안서 제출을 앞두고 참여하시고자 하는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 설명회입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사업 설명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23년도에 주로 변경된 사항들, 그리고 사업 신청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그런 다음에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갖고, 그 이후에는 내년도 NCS와 관련된 정부의 국정과제, 산업별 역량 체계, 그 다음에 직무능력 은행제, 그 다음에 공정채용과 관련된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NCS가 현재까지 이제 진행되어 오면서 정부 국정과제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내용들을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자리도 함께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저희가 설명회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사업별로 한 5분에서 10분 사이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NCS 기업활용 컨설팅의 올해 사업 방향 및 그다음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그 이후에 공모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직원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란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국가가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 오늘 저희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기업의 직무 중심 인사 관리를 위해서 기업활용 컨설팅 관련된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NCS 구성, 그다음에 수준 체계, 그다음에 예시 이런 내용들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NCS가 주로 교육 훈련 기관의 훈련,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 그다음에 전문대학의 교육 부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격에서도 NCS 기반 자격, 과정평가형 자격, 일학습행 자격, 그다음에 국가기술 자격에서도 일부 종목은 NCS 기반으로 많이 개편이 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기업에서는 과거에 사람 위주의 인사 관리에서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직무를 분석한다거나 채용 도구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교육 훈련 도구, 그다음에 아까 사모님이 말씀하셨던 평가 체계 일부로 활용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기업의 직무 중심 인사 관리를 도입하는 거, 그다음에 근로자로서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경력을 설계하면서 성장할 것인지 경력 개발 경로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은 기존에 참여하셨던 운영기관 관계자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많이 아시겠지만 2015년부터 기업에서 NCS를 활용해서 인사관리에 좀이라도 효율성을 높이자라는 측면에서 도입됐고요. 2015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6,244개 기업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컨설팅 같은 경우는 10월 초에 컨설팅이 다 종료돼서 현재는 운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와 회계정산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에 참여할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이제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업 목표는 체계적인 인적관리 개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기업의 생산성 향상, 이직률 감소 등 중소 중견기업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 운영 체계는 운영기관, 그다음에 컨설팅팀, 참여기업이 각각의 역할들이 있고요. 그래서 운영기관에서는 컨설팅팀을 구성해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참여기업 모집, 그다음에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진행을 진행하고 있고, 컨설팅팀에서는 참여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컨설팅을 진행하는 체계고요. 현재는 표에 보시면 컨설팅 사업 설명회 단계, 사업 준비 단계, 내년도 사업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다음 화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활용 컨설팅에 참여할 수 있는 운영기관은 ISC, RSC 같은 관련 협의체, 그러니까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 또는 지역 인적자원 개발 위원회 이런 협의체, 그 다음에 협회나 단체, 그 다음에 전문 컨설턴트 기관, 그 다음에 NCS와 관련된 협단체 등이 운영기관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사업 공모에 제안 요청서나 이런 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턴트 분들은 산업 현장 전문가 또는 직무 분석 전문가, 그다음에 NCS와 관련된 교육 훈련을 이수하신 교육 훈련 인사관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시고 계시고요. 컨설팅 기업은 중소 중견기업 3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NCS 기반으로 체계적인 인사관리 체계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의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는 2022년도 사업과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고요. 대신 몇 가지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까지 사업에서는 NCS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위주로 해서 컨설팅 유형이 채용형, 재직자 훈련형, 종합활용 1, 2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2021년부터 NCS를 어떤 형태로 기업에 도입을 할 거냐 이런 방향으로 해서 기본형, 확장형 이런 형태로 유형을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기관 선정 절차를 그때 당시에 강화해서 운영기관을 선정할 때 먼저 서류심사를 1차적으로 하고 서류심사에서 일정 정도의 수준 이상의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면접으로 평가하는 2차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2일 운영기관 서면평가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정 정도 수준이 되시는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12월 15, 16일 양일간 면접평가를 진행해서 운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작년도와 비교해서 왼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변경된 내용으로 크게 보시면 선모집 기업 수를 저희가 운영기관 평가에서 제외했습니다. 선모집 기업은 저희가 이제 그 제안서를 제출하시는 단계에서 이러이러한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는 컨설팅을 할 겁니다라고 해서 2021년도에는 신청 물량의 50%,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2022년도에는 신청 물량의 30%를 선모집 기업으로 제출하시도록 하고 해당 기업을 그 선모집 기업으로 제출하도록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왔었고요. 물론 선모집을 통해서 운영기관이 이 컨설팅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겠지만 선모집하면서 해왔던 부분들에서 약간의 문제점들, 그다음에 그 현재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선모집의 필요성들이 많이 줄어든 거라고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운영기관과 협약서를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모집 기관인데도 컨설팅을 못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는 과감하게 선모집을 평가해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 제출하실 때 저희가 선모집 기업을 따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가 항목에서는 기존의 평가 항목 중에 선모집이 차지했던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성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배점들을 좀 높여서 운영기관 선정할 때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아래 보시면 컨설팅 운영관리 내실화라고 해서 운영기관별 강점 및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의 수요에 보다 집중하는 특화 컨설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과거에는 이제 물량이나 숫자를 통해서 기업에 활용하는 데 위주를 두었다면 지금은 좀 더 컨설팅의 자율성을 부여해서 기업이 과연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인사관리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지를 위주로 해서 기업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우리 기업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NCS를 활용해서 직무 분석을 통해서 뭐 채용이다 아니면 교육 훈련이다. 이거 외에도 과연 우리 기업에서는 뭐 평가 체계를 좀 더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업별 역량 체계에 기반한 우리 산업의 현재 수준에서 우리 기업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까지 다양하게 컨설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 제안 요청서나 뭐 이런 데는 담겨져 있지 않지만 혹시라도 이제 그 제안 요청서에 이런 내용들도 포함해서 담겨 주시면 저희가 심사 때는 특별하게 이게 반영하는 항목은 아니겠지만 이후에 저희가 이제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다양하게 NCS가 기업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발굴해내고 그다음에 그 특화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가업상의 특화 컨설팅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특화 컨설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제안 요청서에도 이런 내용들을 좀 녹여서 담아주시면 해당 운영기관은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타사업 연계와 관련해서 기업 활용 컨설팅이 끝난 이후로 각종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사업주 훈련, 일학습 병행, 그다음에 노사발전제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대혁신 컨설팅,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내용들에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그다음에 운영기관에서도 사업을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기업 맞춤형 컨설팅은 기업 수요에 기반해서 첫해 기본형 직무 분석을 하고 있는 기본형, 그다음에 확장형 이건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계획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우수한 기업들을 발굴해서 올해 같은 경우 커피빈 코리아, 그다음에 법무법인 율촌 이런 좀 하나투어 이런 기업들을 저희가 이제 특화한 컨설팅을 진행해서 이 기업들의 우수 사례들도 저희가 좀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공단 직접 기업 모집이라고 해서 저희가 10월 초부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기업이 저희 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해당된 기업 물량에 대해서는 운영기관에 저희가 배정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 이후로 운영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한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그때는 저희가 어떤 운영기관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기를 희망하십니까? 라는 메뉴를 하나 더 이렇게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신청하신 기업이 해당 운영기관에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이 있는 기업들을 보유하고 계신 운영기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것도 제가 나중에 물량 배정하거나 할 때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업 프로세스는 자료에 보시면 현재 사업계획 수립 사업 공고 단계고요. 그다음에 컨설팅 운영기관을 확정하고 사업 물량을 배정해서 컨설팅을 실시해서 컨설팅 기간은 4개월, 6개월, 8개월 유형별로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컨설팅 결과 보고까지 진행하고요. 마찬가지로 운영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해서 차후년도 사업 물량이라든가 사업 성과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이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단계고요. 현재 지금 사업 공고 및 사업 설명회 개최 단계고 이후의 일정은 11월 25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12월 2일 서류 심사, 그다음에 12월 15, 16일 그다음에 발표 심사를 통해서 12월 한 20일 경에는 내년도 운영 기간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내년도 1월 경에 운영 기간 대상으로 해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그다음에 계약 체결하고 그다음에 기본형, 확장형, 기본 확장형 순으로 기간별로 진행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9월 말 10월 경에 사업을 종료해서 우수사례 경진대회, 성과평가,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담당 직원께서 그 제안서 작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3년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유형별 과업 소개를 맡은 NCS 활용지원부 안현서입니다. 네,
사업 유형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기본형, 확장형, 기본형 플러스 확장형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진행을 합니다. 기본형은 직무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유형이고요. 그리고 직무 분석 기반의 역량 모델링을 통해 채용과 교육 훈련의 활용을 지원하는 확장형, 그리고 기본형과 확장형 과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본 플러스 확장형이 있습니다. 유형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유형의 컨설팅은 원칙적으로 전 직무 분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표에서 제시된 것처럼 사업 유형에 따라 기간, 물량, 예산이 차등 적용됩니다. 기본형은 올해보다 조금 증가한 1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기업당 810만 원이 지원됩니다. 확장형은 올해와 동일하게 8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6개월 동안 진행되고 6개월 동안 진행되며 기업에 1,210만 원이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본형 플러스 확장형은 올해보다 조금 줄어든 2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기간은 8개월, 1,81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럼 유형별로 이제 과업 내용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컨설팅은 컨설팅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는 이 단계가 그 어떤 단계보다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기업 현황과 그리고 필요한 경우 기업 내외부 현황 등을 파악하여 기업의 요구사항을 종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컨설팅 추진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위해서는 운영기관 담당자와 컨설턴트께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 기업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기업의 컨설팅을 통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컨설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기본형 컨설팅의 중심 가업인 직무 분석을 진행합니다. 직무 분석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5가지 단계를 통해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기업의 직무를 조사한 후 이제 개발 그리고 직무를 검토하고 확정하는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제도에 반영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컨설턴트의 역량이나 또는 기업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직무 분석을 진행하시되 과업에 포함된 필수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올해 보고서에는 중복되는 표 또는 과정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직무 분석의 필수적인 표만 담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요구에 따라 순서를 바꾸시거나 표 형태는 변경이 가능하오니 최대한 기업에서 활용하기 용이한 형태로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무 분석 단계별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기업 내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현 직무와 NCS를 연계하여 향후 작업 내용을 확인합니다. 기업의 직무 분류 체계가 완성이 되면 이제 NCS 분류 체계가 있는 직무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을, 분류 체계가 없는 경우에는 직무 분석 방법론을 통해 직무를 개발,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직무 분석의 결과로 직무 기술서와 능력 단위 구조도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직무 기술서는 업무 파악, 교육 훈련, 채용에 활용할 수 있는 직무 설명서이며 능력 단위 구조도는 직무별, 직급별 필요한 능력 단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표로 직원들의 역량 개발 경로를 확인하고 승진,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 분석 자료는 효율적인 운영 구조를 제시하는 직무 재설계, 적정 인원 산정 등에 활용하여 기업의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의 핵심 가업은 직무 분석이지만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직무 분석 결과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기업의 지속적인 활용도가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본형 컨설팅 가업의 중요한 단계 중 하나로 컨설팅이 종료된 후에도 기업 스스로 지속적으로 NCS를 활용할 수 있도록
NCS에 대한 기본 개념, 활용 방법 등을 교육해야 합니다. 네, 이러한 기본형 컨설팅의 성과로는 NCS 교육 실적, 직무 분석 활용 계획, 그리고 연말 우수사례 경진 대회에서 기업 물량의 10% 이상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출된 성과물은 운영기간 성과평가에 반영됩니다. 네, 이것으로 기본형 컨설팅 유형 과업을 마무리하고 다음은 확장형 컨설팅 과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기본형 컨설팅이 직무 분석을 통해 기업 맞춤형 도구를 제시하는 것이라면 확장형 컨설팅은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네, 직무 분석은 각 직무를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이해를 중심으로 직무 수행의 표준, 즉 평균을 제시합니다. 이는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지의 여부의 절대평가의 개념이며 직무 중심으로 접근하는 미시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직무가 변하지 않는 한 변동성이 없으며 도구 그 자체로 활용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럼 확장형에서는 이렇게 제시된 도구를 기업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이제 역량 분석을 통해 제시하게 됩니다. HRD 용어 사전에 따르면 역량은 탁월하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징입니다. 역량은 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지향하는 수준을 제시하고 비교 대상에 따라 변하는 상대평가의 개념이며 기업의 외부 상황까지도 고려하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는 전략과 직접적으로 연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확장형 컨설팅의 목표는 직무 분석 결과물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컨설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과정에서 기업의 특성,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 역량을 도출할 수 있는 역량 모델링을 통해 전략적 인사 제도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확장형 컨설팅 과업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면 확장형 컨설팅도 기본형 컨설팅과 마찬가지로 이제 기업의 요구 사항을 종합하여 컨설팅 추진 방향과 계획을 설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확장형은 직무 분석이 완료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지만 2021년 이전 기업의 경우 일부 직무만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직무 분석을 진행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량 모델링은 정해진 방법이 없으므로 기업 상황에 맞게 컨설턴트가 역량을 발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계획 수립, 정보 수집, 역량 도출, 역량 검증 4단계를 참고하여 역량 모델링을 기업에 맞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과정을 통해 도출된 직무 분석 결과물과 역량 모델링 결과물은 기업의 채용, 교육 훈련, 승진 배치, 성과평가 등 다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으나 저희 해당 컨설팅에서는 채용과 교육 훈련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결과물을 채용에 적용할 때는 가장 먼저 채용 분야의 직무 및 역량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용 직군별 절차를 설계하고 각 단계에 필요한 도구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채용 도구에는 채용 공고문, 직무 설명 자료, 입사 지원서, 그리고 선발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면접 항목들이 포함이 되며 인사 담당자 및 면접관 교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교육훈련에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다음 교육훈련 제도 설계 예시를 보면 기업의 중심 전략을 기반으로 직렬별, 직급별 필요한 교육이 하나의 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은 전 직원 혹은 각 직급 또는 직무별 필요한 교육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교육훈련을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기업의 경우 실제 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기관 담당자와 컨설턴트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중심이 되는 직무는 커리큘럼을 직접 설계하여 기업 맞춤형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타 직무는 타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업 내부 사정을 고려하여
다양한 타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장형 컨설팅의 결과는 채용, 교육훈련 분야의 담당 기업 물량의 50% 이상 활용 실적을 제출하셔야 하며 기본형과 마찬가지로 연말 경진대회에 기업 물량 10% 이상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본형 플러스 확장형 과업입니다. 네, 이 유형에서는 기본형과 확정형에 포함된 과업을 모두 진행해 주시되 기본형에 있었던 기업 담당자 교육만 제외됩니다. 네, 참고하셔서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본형 플러스 확장형 성과 역시 이제 두 개의 성과를 합친 부분인데요. 네, 참고하셔서 사업 운영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각 유형별 과업에 대한 안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과업 관련 추가 질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2023년 NCS 기업 활용 컨설팅 사업 참여에 관련해서 안내드릴 NCS 활용지원부의 이지원 과장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 컨설팅 사업 참여 기업 조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 부장님께서 좀 전에 선모집 기업 수에 대한 평가는 올해 이제 뺐다고 말씀 주셨는데 요거를 안내드리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먼저 기업에 홍보를 하시는 운영기관들도 많으실 거고 저희 제안서 답변 항목에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미리 설명을 드리고요. 또 12월에 이제 직접 모집하신 운영기관이 모집하신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또 신청하도록 안내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 참여기업 모집 시에는 우수한 성과 도출이 가능한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30인 미만 기업은 운영기간별 목표 물량의 10%까지 허용하는데 저희에게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허용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특히 여기 하단의 주요 고려사항을 보시면 첫 번째에 있는 우수사례 창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 두 번째, CEO의 도입 의지 및 근로자의 NCS가 이해도가 높은 기업,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저희가 실제로 사업 수행을 할 때도 CEO의 도입 의지나 이제 그 조직 구성원들의 이런 공감대나 호응도가 그 우수 사례 창출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업 모집 시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타사업 연계가 용이하거나 또 기업이 속한 산업에 SQF가 개발되어 있는 경우 SQF를 적용해서 컨설팅을 진행할 여건이 되는 기업, 이런 기업도 선정 시에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희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15년, 19년 컨설팅 사업 참여 기업 또는 21년, 22년 기본형 사업 참여 기업은 올해 확장형 유형으로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확장형으로 사업 신청하실 경우에는 이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을 모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상시근로자의 개념과 범위는 이 자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컨설팅 참여 기업을 모집할 때 제한 요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 두 번째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만약에 저희에게 신청해 주신다고 해도 저희가 최종 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하셔서 기업 모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컨설턴트 모집하실 때의 조건인데요. 저희가 컨설팅 팀이 크게 책임 컨설턴트, 일반 컨설턴트, 산업 현장 전문가 이렇게 3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책임 컨설턴트와 일반 컨설턴트의 자격 요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년과 변경된 게 없어서 동일한 기준으로 이제 모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신규로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기관에서도 요 요건에 부합하시는 컨설턴트를 모집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장 전문가의 경우에는 1번에서 4번까지는 전년과 동일한데 저희가 올해 하나 추가를 한 게 해당 기업의 임원으로서 NCS 기업 활용 컨설팅에 현장 전문가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이 항목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재직하시고 만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었어야 됐는데 혹시 이런 임원분도 참여를 희망하시는 경우 올해는 참여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컨설팅 팀 구성하실 때 좀 참고하실 부분인데요. 저희 컨설팅 팀은 앞서 말씀드린 책임, 일반, 현장 이렇게 3인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기업 상황에 따라서 이게 책임 컨설턴트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야 되거나 현장 전문가의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구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시면 컨설턴트는 1인 최대 5개 컨설팅에 참여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책임으로 하시든 일반으로 하시든 현장으로 하시든 다 합쳐서 5개에 참여 가능하시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변경된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전년까지는 저희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 컨설턴트로 수상하신 컨설턴트께만 1인 최대 7개 기업까지 이렇게 더 허용을 해드렸는데 올해 2023년 사업부터는 성과평가 결과 우수 컨설턴트께 이제 1인 최대 7개 기업까지 허용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추후에 공지할 사항을 조금 참고해 주시고 올해는 이렇게 내용이 변경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기업 컨설팅 운영 방법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운영기관으로 선정이 되시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이드북으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드릴 거지만 제 핵심 내용만 여기 좀 담아봤습니다. 기업 컨설팅 운영 시에는 저희가 제시할 그런 가이드북이나 기준을 준수해서 수행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기업별로 회의 횟수가 제한은 없지만 착수, 중간, 결과 시에는 꼭 기업 책임자를 포함해서 3회 운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기업의 요구사항이나 운영기관별 판단에 따라서 대면으로 하시거나 비대면으로 하시거나 그리고 뭐 회의 시간이나 회의 횟수 이런 거 조정해서 하시면 되고요. 다만 컨설턴트별 1일 최대 6시간까지 참여 가능하시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기존에 제시하고 있는 각 과업별 컨설턴트별 주요 공수인데요. 요거는 저희가 제시하는 표준 안으로 꼭 이것대로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요 정도 시간이 든다라고 저희가 분석한 내용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이 필요하다 하시면 조정하셔서 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업의 규모라던가 기업의 상황, 컨설팅 팀의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셔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운영기관 선정 프로세스는 아까 부장님께서도 간단히 언급해 주셨는데요. 크게 이렇게 5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 제안서 제출은 공지드린 바와 같이 11월 23일 10시부터 11월 25일 10시까지 받을 예정이고요. 저희 NCS AS 메일로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제출 일자랑 특히 시간 같은 거를 꼭 엄수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그 기한 내에 접수된 제안서만 인정한다는 점 이것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류 심사가 12월 2일 금요일에 있을 예정인데요. 요거는 저희가 서류를 평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운영기관은 참석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안서를 제출한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를 심사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면접 심사 기관을 전체 선정 기관의 한 2배수 정도를 뽑아가지고 개별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당하시는 기관들에서는 면접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접 심사는 12월 15일 목요일 그리고 12월 16일 금요일 서울 위드스페이스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공간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운영기관별로 사전에 참석하셔야 되시는 시간을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춰서 좀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유의사항이 있다면 저희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서 들어오시는 경우에도 대표 기관만 참석하시는 게 아니라 컨소시엄에 같이 들어오는 공동수급사의 담당자분도 한 분은 꼭 참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점도 미리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PPT 자료는 별도로 안내를 언제까지 제출해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PPT 제출하실 때 저희 면접 심사에서는 예산 심사도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산출 내역서 등을 저희가 양식에 맞게 이렇게 제출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면 그 내용도 같이 저희가 안내 드릴 기한에 맞춰서 제출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면접 심사가 끝나면 저희가 그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19일에 운영기간 선정 결과와 최종 확정된 물량을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NCS 누리집과 저희 제안서 제출해 주실 때 했던 그 메일로 개별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특히 저희가 신청하신 물량대로 다 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면접 심사 결과나 이런 영향을 참고하여서 최종 사업 물량을 확정해서 공지를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도 미리 참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약 체결은 내년 1월쯤에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요. 상세 일자나 장소는 정하여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제안서 작성하실 때 꼭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서 요 내용은 넣어봤는데요. 저희 제안서 평가표랑 면접 심사표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 공고문 제일 먼저 열면 나오는 페이지입니다. 요 내용을 넣어놓은 게 저희가 이제 작성하실 때 세부 평가 항목표를 참조해서 제안서를 작성을 해주십사 요청을 좀 드리는 바이고요. 특히 제안서 평가표에 첫 번째 1번 항목이 과업 이해도라고 10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저희 제안 요청서의 내용과 사업 목적의 부합성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저희가 제안 요청서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 앞에 네모 박스 쳐놓은 저희 신청 가능 물량 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여기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제안 요청서 내용에 꼭 참고하셔가지고 물량은 저희 기준에 맞도록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청 가능 물량 요 부분도 평가에 반영이 된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